안녕하세요. 책과 산책을 좋아하는 요길입니다. 요길 리뷰 시작합니다. 네,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제목이 좀 길어요. 천명의 눈 속에는 천 개의 세상이 있다. 가오밍 씨가 썼습니다. 너무 색다른 책이에요. 2016년에 중국의 종합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한 책이고요. 정신질환자들을 인터뷰해서 쓴 책입니다. 원래 제목은 천재는 왼쪽, 미추광이는 오른쪽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우리가 접하지 못하는 세상을 보여주죠. 한국에서는 아마 이런 책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.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을 이렇게 많이 인터뷰하는 거 매우 힘든 일이라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. 아마 중국이니까 가능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중국에서도 이 책은 중국 최초의 정신질환자 인터뷰집 이렇게 나와 있었고요. 저자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100명 이상의 정신질환 환자와 이른바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했습니다. 이걸 발표한 건 원래는 인터넷의 온라인 포럼이었고요. 2009년에 처음으로 발표를 했고요. 그걸 보고 나서 한 20여 개 출판사가 이걸 책으로 내자라고 저자를 찾아왔다고 합니다. 그래서 1쇄를 찍게 된 게 2010년이었습니다. 총 판매 부수는 500만 부를 넘고요. 나중엔 드라마로도 제작이 되죠. 그만큼 인기가 있었던 책이에요. 이 책에는 50개의 인터뷰가 담겨 있습니다. 초판엔 40개가 담겼었는데 개정판 내면서 10개를 추가했다고 하죠. 이게 인터뷰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책을 읽다 보면 우리가 모르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엿듣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게 돼요. 조금은 색다른 시선을 가진 자들이 세상을 보는 법, 그걸 좀 엿들어 보고 싶으시다면 이 책 한번 읽어보시는 거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가오밍 씨는 중국 베이징에서 태어났어요. 현재 모 기업의 프로젝트 디렉터로 일하고 있다라고 돼 있는데요. 책에는 저자 소개가 구체적이질 않습니다. 매우 불친절해요. 그래서 이 인물에 대해서 좀 더 찾아보려고 인터뷰를 하나 영문 기사로 된 중국 매체 영문 기사로 된 인터뷰를 하나 찾았는데요. 2016년 당시 인터뷰입니다. 그때 저자는 41살이었어요. 그러니까 2020년 현재 나이가 45세인 거죠. 책을 쓰게 된 계기가 나오는데요. 2003년에 가오밍 씨가 당시에는 비디오 프로덕션 회사에서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 친구 중에 정신과 의사가 있었다고 해요. 여잔데 이 친구와 그 친구의 동료들하고 어울려서 저녁 식사를 할 일이 있었다는 거죠. 그때 들은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재밌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좀 만나보고 싶더라는 거죠. 그들이 세상을 보는 방식을 이해하고 싶었다라고 말을 해요. 책에서도 저자는 자신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.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부터 지금까지 왜? 라는 말을 달고 산다라고 하는데 궁금한 건 못 참는 사람인 거죠. 정신질환자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버린 거고요. 그래서 의사 친구한테 부탁을 했던 거고 그 의사 친구가 환자를 한 명 소개를 해주게 됩니다. 물론 보호자의 허락을 맡았다고 하고요. 이게 100여 명 인터뷰를 하게 되는 4년여의 긴 여정의 시작이었던 거죠. 저자 스스로도 말을 하지만은요, 참, 이 사람은 고지식한 사람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. 궁금한 게 있다고 해도 보통 사람은 이렇게까지 못하잖아요. 4년 동안 100명을 만난다. 이거 쉽지가 않은데, 더 놀라운 건 이 사람은 전업 작가가 아니라는 거예요. 100명 넘게 인터뷰를 하러 다니고 또 그 인터뷰에 기반해서 책을 쓰고 이걸 전부 다 자기가 원래부터 하던 일에 덧붙여서 쉬는 시간에 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더 대단한 것 같고요. 저자는 관심사가 꽤 넓어요. 뭐 종교, 철학, 양자물리학, 심리학, 생물학 이런 걸 다 넘나드는데 이런 다양한 분야의 지식들이
이 책을 쓰기 위해서 사람들을 인터뷰하는데 상당히 기묘하게 쓰였습니다. 네, 이 책에는 50명과의 인터뷰 내용이 나오죠.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첫 번째는 이건 누가 봐도 정신질환자네 싶은 부류가 있어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 혹시 천재 아니야?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부류가 있습니다. 우선 첫 번째로 이 사람 정신질환자 맞네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부류를 살펴볼 텐데요. 사례를 먼저 하나 이야기를 해볼게요. 여자의 행성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에피소드인데, 여기는 여자를 무서워하는 남자가 등장합니다. 이 남자는 이야기합니다. 여자의 진화 수준이 남자보다 훨씬 높다는 거예요. 네. 그리고 여자는 외계인이라고 생각합니다. 남자를 훨씬 능가하는 외계인이라는 거죠. 여자들이 언젠가는 이 세계를 통치할 것이고, 그때가 되면 번식을 위해서 약간의 남자만 남겨놓고 남자는 다 죽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이 남자는 여자가 옆에 있으면 발작을 해요. 벌벌 떨고 숨을 곳을 찾고 이런 식입니다. 그러니까 일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하죠.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겠죠. 자, 두 번째 부류 한번 살펴볼게요. 이 사람은 천재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부류를 말하는데요. 이런 사람들과 저자가 대화를 나누는 걸 보고 있으면 어떨 땐 주제가 양자물리학이고요. 또 어떨 땐 철학이나 종교가 주제입니다. 또 생물학이 대화의 주제일 때도 있고요. 아무튼 대화의 내용이 매우 전문적입니다. 4차원 벌레라는 제목의 에피소드가 이 책의 초반부에 나오는데요. 여기서는 17살짜리 소년이 등장합니다. 우리 모두는 4차원 생물이라고 이 소년은 생각을 하죠. 대화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아이의 세계관은 매우 확고해 보이고요. 또 논리적으로도 말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. 그런데 이 아이가 말하는 내용이 워낙에 어렵기 때문에 저자는 양자 물리학자와 함께 이 소년을 인터뷰를 하게 돼요. 심지어는 둘 다 이 소년이 진짜 천재 아닌가?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. 그래서 이 소년을 상대로 물리학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. 그런데 그 결과는 좀 참담했다라고 저자는 표현합니다. 이른바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아이는 천재가 아니었던 거죠. 아마 물리학 시험을 쳤는데 문제를 많이 맞추지 못했던 것 같아요. 하지만 먼 미래 기준으로 보면 이 아이는 천재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말을 저자는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. 이 대목에서 소년이 했던 말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. 아저씨의 사고는 아직 습관적인 물질 세계에 머물러 있어요. 3차원이요. 내가 말하려는 것은 4차원이에요. 3차원의 틀로만 묘사해야 한다면 우리는 소통할 방법이 없네요. 네. 만약에 이 소년이 진짜 천재였다면 이 소년은 얼마나 답답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아무도 자기 말을 못 알아듣는 거잖아요. 게다가 자기는 바른 말을 하는데 이상하다 라면서 정신병원에다가 네, 입원을 시켜가지고 시간을 보내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을까 싶어요. 이 책에는 정신질환자 또는 이른바 이상한 사람들 50명을 인터뷰한 내용이 나오는데요. 이 50명 중에 대부분은요, 우리가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정신질환하면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들 있죠. 그 이미지와는 너무나 다른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게 저에겐 참 흥미로웠습니다. 우린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보를 보통 영화나 뉴스를 통해서 접하죠. 뭐 영화를 예로 들면 대표적인 게 양들의 침묵입니다. 또 뉴스로는 이건 자주 잊을만 하면 접하게 되는 그런 유형의 뉴스가 있죠. 정신질환자가 살인 사건을 저질렀다.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. 이게 다 자극적이잖아요. 그런데
이 책에서 인터뷰한 인물들을 보면은요, 정말 위험해 보이는 그런 정신질환자는 많지가 않습니다. 어, 2건 정도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. 소개를 해드릴게요. 첫 번째는 죽음의 주간지라는 제목의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남자인데요. 여자친구를 살해하죠. 그리고 2달이나 이 여자친구의 집으로 매주 찾아갑니다. 여친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죠. 그리고 여친의 방에 들어가선 매번 이 여자를 다시 살해합니다. 2번째 에피소드, 시체 도둑이라는 제목인데요. 여기서도 남자가 등장하는데 사망한 아내를 되살리기 위해서 남의 시체를 훔쳐와서 마치 프랑켄슈타인처럼요, 이 시체를 상대로 실험을 합니다. 이 실험을 위해서 무려 6개월 동안 최소 20구의 시신을 훔칩니다. 위험하죠. 이 정도면. 이런 사람들은 남들에게 피해를 줍니다. 그래서 위험한 거죠. 그래서 정신병원에 격리 수용을 하는 걸 텐데요. 이런 중증 질환자들은 그런데 많지 않다는 거죠. 하지만 우리는 영화나 뉴스를 통해서 이런 극적인 뉴스, 극적인 정보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. 그래서 정신질환이라는 말만 들어도 한니발의 이미지가 떠오르게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. 하지만 저자가 만나본 정신질환자들,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지 않았어요. 우린 너무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할 수 있었습니다. 저자가 친구의 큰아버지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 내용이 참 인상적이었어요. 그 큰아버지라는 분은 중국에서 상당히 알아주는 정신과 전문의라고 해요. 그 큰아버지, 정신과 의사가 하는 말입니다. 누구나 강박은 조금씩은 다 있다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저자는 자신의 강박 증세에 대해서 이런 예를 듭니다. 컴퓨터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3개 이상 깔리는 걸 참지 못한다는 거죠. 이런 식의 경미한 강박은 누구나 다 있고 이런 건 그냥 놔둬도 괜찮다라고 이 정신과 의사는 이야기합니다. 하지만 다른 사람의 지갑까지 정리를 해야 하고 다른 사람 집에 찾아가서 그 집 가구까지 옮긴다면 그것은 정신질환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. 바꿔 말하자면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면 네, 물론 자기 자신에게도 피해를 주면 안 되겠죠. 예를 들어서 자해를 한다든지 자살을 시도한다든지 이렇게 남과 나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면 그게 어떤 상태이든지 간에 정신질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. 그냥 놔둬도 괜찮을 뿐 아니라 이 사람들의 생각은 들어볼 가치가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. 왜냐하면 매우 다채롭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. 얼마나 다채로운지는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. 정말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다양할 수가 있구나, 색다를 수 있구나, 이런 걸 느끼면서 책을 읽게 됩니다. 저자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사람들이요,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좀 버렸으면 좋겠다.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그들이 바라보는 세상을 우리도 좀 끌어안을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이 책에 등장하는 인물들은요, 하나같이 그들만의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. 또 그 하나하나의 이야기들이 전부 다 소설 같아요. 그래서 아마 드라마로까지 제작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. 무척 흥미롭긴 한데, 그런데 사실 이 책은 좀 진도가 잘 나가는 책은 아니에요. 짧은 글이 50편이 쭉 펼쳐지는데 매 에피소드가 짧긴 하지만 이게 좀 생각을 많이 해야지 넘어가는 글들이에요. 또 집중해야지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시간 때우기 그런 생각으로 이 책을 집어들면은 정말 진도가 잘 안 나갑니다. 만약에 사람의 심리나 정신질환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하지만 뭐 양들의 침묵식의 재미를 추구하시는 분이라면 그냥 영화를 보시는 게 더 좋겠다
라는 생각을 합니다. 자, 저는 다음에 다른 책 들고 또 찾아올게요.